우리 지혁이가 은호랑 사귀기로 했대. 이상철은 아내 김다정에게 기쁘게 말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지혁이가 드디어 은호랑 사귀기로 했어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정아. 지혁이가 오늘 나한테 말했어. 은호랑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다고. 김다정은 남편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됐어요. 은호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지혁이한테 딱 맞아요. 이상철은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다정아. 은호는 착하고 책임감 강하고 우리 지혁이한테 정말 잘 어울려.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혁은 오랫동안 비혼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를 만나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지혁이가 은호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김다정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혁이가 은호를 왜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이상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어봤지. 근데 지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김다정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상철은 아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좋은데 이유가 있나? 그냥 좋은 거지. 김다정은 남편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우리 지혁이 답네요.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거라니. 진짜 사랑인가 봐요. 이상철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호는 그냥 좋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은호의 모든 게 좋아. 은호의 미소, 은호의 목소리, 은호의 따뜻함, 모든 게 좋아. 지은호도 이지혁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선배, 우리 정말 연인이 된 거죠?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은호야. 우리 이제 정식 연인이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배,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사랑해. 너를 정말 사랑해.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선배. 선배를 정말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나는 1-2년밖에 못 살아. 은호한테 이 사실을 계속 숨겨야 하나? 아니면 말해야 하나? 이지혁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은호와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수빈은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박성재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무슨 일이야?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오빠 여자친구로 왔어. 박성재는 이수빈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수빈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수빈은 박성재의 사무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오빠 여자친구 하고 싶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의 고백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는 너를. 하지만 박성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수빈이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구로 생각하는 걸까?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를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오빠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오빠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박성재는 이수빈의 고백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고마워. 너의 마음을 알게 돼서 정말 기뻐. 이수빈은 박성재의 품에 안기며 물었습니다. 오빠, 그럼 오빠도 저를 좋아해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수빈아, 나는 너를 좋아해. 정말로 좋아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사귈까? 이수빈은 박성재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오빠.
저 오빠랑 사귈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박성재는 생각했습니다. 수빈이가 나를 좋아했구나. 나도 수빈이를 좋아했어. 근데 깨닫지 못했어. 이제야 알았어. 박성재는 이수빈을 더 꼭 안았습니다. 수빈아, 고마워.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도 행복해요. 오빠랑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박진석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앉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박성재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고성이는 내 세월을 훔쳤어. 26년 동안 나를 기만했어. 쌍둥이를 낳고 한 명을 버렸다는 것을 숨겼어. 나는 더 이상 고성이와 함께 살 수 없어. 박성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고성이가 아버지를 26년 동안 기만했으니까 아버지가 화나시는 게 당연해요. 박진석은 아들의 말에 고마워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고성이랑 이혼하세요. 더 이상 고성이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박진석은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성재야.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고성이랑 이혼할 거야. 박진석은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 고성이한테 보낼 거야. 박성재는 아버지의 결심을 보고 지지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고성희와는 이혼하시는 게 맞아요. 박진석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아버지가 이혼하면 너도 영향을 받을 텐데 괜찮겠니? 박성재는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박진석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고마워. 아버지가 좋은 아들을 뒀구나. 박성재는 아버지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좋은 아버지를 뒀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박진석은 생각했습니다. 고성이와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성재랑 영나랑 행복하게 살 거야. 박진석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한우진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가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한우진은 먼저 쌍둥이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나 미국으로 돌아가. 지은호는 한우진을 보며 슬펐습니다. 우진아, 정말 가야 해? 좀 더 한국에 있으면 안 돼? 한우진은 지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 미국에서 음악 공부 더 해야 돼. 여기서 배운 거 미국에서 발전시키고 싶어. 지은호는 한우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아, 알았어. 미국 가서도 음악 열심히 해. 응원할게.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나한테 간을 줬잖아. 덕분에 내가 살았어. 지은호는 한우진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쌍둥이잖아. 당연한 거야. 한우진은 다음으로 박영란을 찾아갔습니다. 영란, 나 미국 가. 박영란은 한우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미국 가서도 연락 자주 해. 우리 세 남매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 한우진은 박영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영란, 자주 연락할게. 한우진은 이지혁과 이지환에게도 인사했습니다. 형들, 그동안 감사했어요. 형들 덕분에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지혁은 한우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미국 가서도 음악 열심히 해. 형이 응원할게. 이지환도 한우진을 격려했습니다. 한우진은 마지막으로 이상철과 김다정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 잘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상철은 한우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미국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 아저씨가 기도할게. 김다정도 한우진을 안으며 축복했습니다. 한우진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은호와 박영나가 한우진을 배웅했습니다. 미국 가서도 계속 연락할게. 지은호와 박영나는 한우진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진아, 우리도 사랑해. 잘 가. 한우진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한우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 미국 가서도 열심히 살 거야. 한우진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박영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웹툰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란은 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고성이가 작업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를? 고성이는 박영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란야, 엄마야. 엄마 좀 봐줘. 박영란은 고성이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제 작업실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영란은 고성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영란야, 엄마 좀 도와줘. 엄마가 힘들어. 박영란은 고성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내 딸이잖아. 나 내 엄마야. 하지만 박영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란야, 맞아. 나는 내 엄마야. 엄마를 도와줘. 하지만 박영란은 고성이를 거부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도와줄 수 없어요. 엄마가 은호 언니한테 한 짓,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고성이는 박영란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영란야, 내가 엄마를 가르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쥐불도 모르면서 엄마를 가르쳐? 박영란은 고성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은호 언니한테 한 짓은 알아요. 엄마가 은호 언니를 30년 동안 버렸다가 간 때문에 찾아낸 거.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고성이는 박영란에게 애원했습니다. 영란야,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우진이를 살려야 했어. 하지만 박영란은 고성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변명이 돼요? 은호 언니를 도구로 쓴 게 변명이 돼요? 고성이는 박영란을 보며 울었습니다. 영란야, 엄마를 버리지 마. 제발. 하지만 박영란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은호 언니를 버렸잖아요. 엄마가 먼저 저희를 버렸어요. 박영란은 고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가주세요. 저는 엄마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고성이는 박영란의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영란야, 엄마를. 하지만 박영란은 고성이를 향해 문을 가리켰습니다. 고성이는 작업실을 나와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딸 박영란에게도 거부당했습니다.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영란마저 나를 버렸어. 이제 남은 건 우진이밖에 없어. 고성이는 휴대폰을 꺼내 한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너밖에 없어. 고성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이 답장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엄마 좀 봐줘. 제발. 하지만 한우진은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이미 미국으로 떠났고 고성희와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우진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은호 누나한테 한 짓,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고성희는 한우진의 답장을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절망했습니다. 우진이마저 나를 버렸어. 고성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남편, 딸, 아들 모두 날 버렸어. 나는 완전히 혼자야. 고성희는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엄마를 용서해줘. 제발. 하지만 한우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고성희는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모두가 날 버렸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고성이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고성이는 혼자였습니다. 김다정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다정은 계속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김다정은 일을 중단하고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해야 할 것 같아요. 상사는 김다정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다정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김다정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상사는 김다정을 보내줬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김다정은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다정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김다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다정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지여가 집에 있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지혁의 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의 침대 옆에 서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다정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다정은 서류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지혁이가 심장이식을 받아야 돼? 김다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간 종양 수술 후 심장 기능 저하, 심부전, 심장이식 필요. 김다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지혁이가 간 종양 수술만 받은 게 아니었어? 심장까지 안 좋아졌어? 김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지혁이 심장이식 받아야 돼. 김다정은 오열했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지혁이가 이렇게 아팠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예요? 빨리 집으로 와요. 지혁이가 심장이식 받아야 한대요. 이상철은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다정아, 무슨 소리야? 지혁이가 심장이식? 이상철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철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정아, 어디 있어? 김다정은 이지혁의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다정아, 괜찮아? 김다정은 남편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지혁이가 심장이식 받아야 한대요. 간 종양 수술 후 심장 기능이 저하됐대요. 심부전이래요. 이상철은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지혁이가 심장까지. 이상철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다정아, 진정해. 우리 지혁이 괜찮을 거야. 심장이식 받으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상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상철도 충격받았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지혁이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이상철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다정아, 지혁이가 우리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나 봐. 우리 지혁이 성격 알잖아. 이지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지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지혁은 부모님이 자신의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지혁은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김다정은 이지혁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지혁아, 너 심장이식 받아야 한다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이지혁은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지혁은 침대 위에 서류를 봤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서류를 방에 놓고 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류를 치우지 않았구나. 이지혁은 어머니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다정은 아들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지혁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너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어? 이지혁은 어머니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성이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시작했어. 그리고 박진석을 만났어. 고성이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고성이는 이 카페에서 박진석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버림받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해야 해.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박진석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성공할 거야. 박진석한테 복수할 거야. 박진석이 날 과소평가했다는 걸 보여줄 거야. 고성이는 다시 기회를 노렸습니다.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박진석이 날 무너뜨렸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나는 강한 여자야. 나는 살아남을 거야. 고성이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고성이는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 박영나, 박진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가족을 잃었어. 나는 혼자야. 고성이는 슬펐습니다. 이지혁은 병원에서 심장이식을 위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 심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심장이식이 필요합니다. 빨리 받으실수록 좋습니다. 이지혁은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가족들과 함께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이식은 대기자가 많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의사의 말을 듣고 걱정했습니다. 김다정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역이 기다리는 동안 괜찮을까요?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로 심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계속 저하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빨리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심장이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심장이식 받아야 해. 간 종양 수술 후 심장 기능이 저하됐대.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겨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심장이식 받으면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가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선배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위로했습니다. 은호야, 나도 건강하고 싶어. 너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까 심장이식 받고 건강해질 거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지혁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환아, 수빈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심장이식 잘 받고 건강해질게요. 가족들은 이지혁을 안으며 응원했습니다. 지혁아, 우리가 기도할게. 빨리 기증자가 나타나길 바랄게.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고성희는 이혼 서류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석 씨가 정말 이혼하려고 하네. 고성희는 이혼 서류를 읽었습니다. 박진석은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최소한의 재산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뻔뻔하게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고성희는 변호사를 통해 박진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저는 26년 동안 회장님의 아내였습니다.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0억 원을 요구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메시지를 보고 냉소했습니다. 고성희가 위자료를 요구해? 뻔뻔하네.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고성희의 요구를 예상하고 준비했습니다. 박진석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요구를 거부하세요. 고성희는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박진석의 변호사는 고성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성혜 씨, 박진석 회장님은 위자료 요구를 거부합니다. 고성혜 씨가 26년간 회장님을 기만했으므로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이 고성혜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성희는 변호사의 메시지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박진석이 위자료를 거부해? 내가 26년 동안 아내 역할을 했는데? 고성희는 박진석이 미리 수를 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준비했구나. 고성희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박진석 회장님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사장님이 회장님을 기만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성희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위자료도 못 받아?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박진석이 승리했어. 이지혁과 지은호는 심장이식을 기다리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은호야, 우리 오늘 어디 갈까?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 어디든 좋아요. 선배랑 함께하면 어디든 좋아요. 박성재와 이수빈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자주 만났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빈이가 있어서 내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 수빈이한테 정말 고마워. 박진석은 고성희와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판사는 박진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진석과 고성희는 이혼한다. 재산 분할은 박진석 90%, 고성희 10%로 한다.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고성희는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박진석은 법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고성희와 끝났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성재랑 영나랑 행복하게 살 거야. 박진석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한우진은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우진은 한국에 있는 지호 영나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나 잘 지내고 있어. 음악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지은호와 박영란은 한우진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고성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박진석한테 복수할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고성희는 다시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이식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지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기도하며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김다정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지혁이를 구해주세요. 기증자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상철도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지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모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과연 이지혁은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이지혁 심장이식 필요. 김다정 충격 오열. 고성희 위자료 요구하지만 박진석 미리 수를 써. 박성재 이수빈 사귀기 시작. 한우진 미국행. 고성희 재기 노려.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다음 화 놓치면 100% 후회합니다.